전주시 의원들이 잇따라 비리로 사법 처리되고 있지만 전주시의회는 공개 사과 등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혁신도시 이전 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30%까지 높이려고 했지만 국회에서 제동을 걸어 비상이 걸렸습니다. 해마다 구청에서 바지락 폐사가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새 정부가 원전 때문이라는 어민들의 주장에 대해 조사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군산시가 고군산 군도의 5개 섬을 연결하는 인도교 설치 공사에 들어가 새만금의 또 하나의 관광 명소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이른바 재량사업비 비리로 지난달 전북도의원과 전주시의원들이 무더기로 기소되면서 비난을 받았습니다. 전북도의회는 공개 사과 등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전주시의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권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의회는 지난달 27일 재량사업비 비리로 도의원 2명이 추가로 기소되자 바로 사과와 더불어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성명을 내놨습니다. 지난해 말 재량사업비 비리 수사가 시작한 데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하지만 시의원 2명이 기소된 전주시의회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의원 개인은 물론 시의회 차원에서조차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 참여 예산 형태의 재량사업비 편성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공식 입장이 아닌데다가 지켜질지도 의문입니다. 의원들이 관여할 바를 좀 근본적으로 차단을 해주면 좋겠다. 그 방법은 나도 모르겠어요. 이번 재량사업비 비리 말고도 지난 3년간 시의원 3명이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고 2명은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시의회가 상징적인 수준이라도 징계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징계를 내린 적은 없습니다. 반면 시의원 목 찾기에는 발빠른 모양새입니다. 시의회는 재량사업비 수사 등을 의식해 지난달 예정된 국외 연수를 보류했다가 최근 추석 연휴 등을 이용해 서너 명씩 짝을 이뤄 국외 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견제와 감시를 받지 않고 스스로 반성하는 모습도 찾을 수 없는 전주시의회에 비난의 목소리가 큽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혁신도시 이전 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올리는 작업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가 채용 비율을 30%까지 높이려고 했지만 국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혁신도시에는 12개 이전 기관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국가기관을 빼면 공공기관은 국민연금공단과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6개입니다. 지난해 이들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평균 13.1%였습니다. 정부는 이전 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단계적으로 30%까지 높이기 위해 관련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채용 비율을 내년에 18%로 적용한 뒤 매년 3%포인트씩 높여 2022년에 3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됐습니다. 시도별로 혁신도시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에 따라 30%라는 목표치가 사라졌습니다. 대신 국토교통부가 각 시도와 협의해 각각의 채용 목표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협의 결과에 따라 지역인재 채용 비율이 30%를 넘을 수도 넘지 않을 수도 있게 됐습니다.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타 시도의 혁신도시보다도 규모가 영세이기 때문에 분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을 국토부와 계속 협의해 나가서 지역인재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시도별로 정하는 과정에서 전북의 구직자들이 역차별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새만금개발청의 사무관 이상 공무원 가운데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인 간부가 수두룩해 새만금 정책의 지속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우영 의원의 분석 결과 2013년 개청 이후 4년간 새만금개발청을 거쳐간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은 84명으로 이 가운데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인 간부가 절반가량인 41명이나 됐고 1년 이상 2년 미만은 23명이었습니다. 안우영 의원은 간부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새만금 개발이 지연될 우려가 크다며 체계적인 인사정책을 촉구했습니다.
원전세로 불리는 지역자원 시설세가 전라북도에 지원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당 조배수 의원이 전북에 대한 예산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현행 지방세법은 원전 소재지에만 원전세를 주도록 규정해 한빛 원전이 있는 전남에만 244억 원을 주고 전북엔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 의원은 한빛 원전의 피해를 보는 고창이 원전 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역자원 시설세를 받지 못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며 정부의 재원 보전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바지락 주산지인 고창에서는 해마다 바지락 폐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한빛 원전에서 나오는 온배수 때문이라며 수년째 전면 조사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탈원전을 선언한 새 정부에서 조사가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곰소만 갯벌의 바지락 양식장입니다. 5년 전 겨울부터 바지락이 집단 폐사한 뒤 해마다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한빛 원전의 온배수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어렵게 어민들이 그 종표, 치표를 갖다 넣어가지고 전 재산을 버리고 참 생을 달리하신 분들도 실은 있습니다. 어민들이 수년 동안 환경조사를 요구해왔지만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미 보상이 끝났다며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당시 보상이 전남 영광과 형평성에 어긋난 것이었다며 여러 차례 국감에서 지적을 받았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까지 외면하면서 양측의 갈등만 반복돼 왔습니다. 하지만 탈원전을 내세운 새 정부가 들어서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산자부가 긍정적으로 바뀌었고 국회의원들 역시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조만간 어민들과 만나려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대로 하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국감이 지나게 되면 아마 빠른 시일 내에 아마 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삼터를 잃어가고 있는 어민들의 바람처럼 온배수 피해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전라북도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면서 노동계를 배제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민노총은 정부가 발표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정규직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노동계 추천 인사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고 있지만 전라북도는 심의위원회를 노조와 협의 없이 구성했다며 오는 17일 규탄대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산시가 고군산 군도 인근 섬을 연결하는 인도교 설치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5년 뒤면 바다에 흩어져 있던 섬을 걸어 다닐 수 있게 돼 새만금 관광의 또 하나의 볼거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점처럼 흩어져 있던 고군산 군도 인근 5개 섬들이 하나로 이어집니다. 말도와 명도, 방춧도 등 주민이 거주하는 3개 섬과 보농도와 광대섬 등 2개의 무인도에 인도교가 설치됩니다. 군산시는 다음 달 업체 선정을 마치고 공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5년 뒤에 인도교가 완공되면 주민들은 물론 관광객들이 5개 섬을 걸어 다닐 수 있게 됩니다. 11월 달에 사업자가 선정이 되고 내년 초에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방축도, 명도, 말도의 그 교량을 1.4km를 연결해서 270억을 투입하게 됩니다. 군산시는 인도교 설치와 맞물려 5개 섬을 힐링 관광 자원으로 개발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5개의 섬에 14km 이루는 둘레길을 조성하고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30억 원을 투입해 실시 설계 용역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섬과 섬을 걸어다니며 마음껏 바다 풍경을 즐길 수 있는 해상공원이 완성되면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군산 군도 연결도로 개통에 이어 인도교로 연결된 해상공원까지 볼거리가 하나둘 늘어나면 새만금 관광도 활기를 찾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유럽에서 주목받고 있는 전주 출신의 소프라노 임세경 씨가 처음으로 고향 무대에 섭니다.
청년 작가 최은우의 그림전과 사진 작가 권은경의 전시회 소식도 준비했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오페라의 고향 이탈리아 베로나. 소프라노 임세경은 이곳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오페라 축제 아레나 페스티벌에서 한국인 처음으로 주인공을 맡았습니다. 유럽에서 주목받고 있는 전주 출신 성악가 임세경 씨가 내일 전북대 개교 70주년 기념 음악회 무대에 올라 베르디의 오페라 곡을 선보입니다. 전주 떠났다가 이제 다 성장하고 잘 배워서 제가 잘하는 베스트 곡으로 이번에 또 소개하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런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요. 소리도 빛도 없는 깊은 바닷속. 작가는 이 미지의 공간에서 온전한 자아를 만납니다. 0.1mm도 되지 않는 작은 바늘 끝으로 그려낸 5m 넓이의 작품엔 작가 자신의 과거와 현재, 미래가 담겨 있습니다. 수많은 만남과 이별의 기억을 담고 있는 시골 마을의 버스 정류소엔 이전 안내문이 걸렸습니다. 자전거가 세워진 푸른 대문은 유년의 기억을 불러옵니다. 사진작가 권은경은 여러 사진을 겹쳐 쓰는 방식으로 두툼하게 덧칠된 그림 같은 이미지를 선보입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전북대학교 개교 70주년 기념식이 오늘 교직원과 동문, 국내외 주요 대학 총장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기념식에서는 전북대 미래 비전을 담은 동영상 상영과 최우수 학과와 우수 부서에 대한 시상, 외국 대학 공연단의 축하 공연 등이 진행됐습니다. 이남호 전북대 총장은 기념사를 통해 가장 한국적인 대학이라는 전북대만의 브랜드를 강화하고 교육과 연구 역량을 높여 국내 제1의 거점 국립대학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북과 광주, 전남 등 호남권 3개 시도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논의하기 위한 2017 호남권 관광협의회 컨퍼런스가 이틀간의 일정으로 전주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역의 브랜드와 문화예술축제 등 호남권 관광산업 기반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각 시도의 대응 체계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전주시가 내일 오후 태주어진 봉안 행렬을 재현합니다. 재현 행사는 전주시청 광장에서 행렬의 출발을 알리는 진발 의식을 한 뒤 8달로를 거쳐 경기전에서 어진 봉안 의식을 하게 됩니다. 전주시는 행사가 시작되는 내일 오후 2시부터 1시간 반가량 오거리 광장에서 풍남문 사거리까지 차량 통행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전주지원이 김장철을 앞두고 다음 달 17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을 집중 단속합니다. 이번 단속은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기관과 함께 실시하며 특별사법경찰과 원산지 명예감시원 등이 투입됩니다. 전북에서 처음으로 김영란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이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전라북도 소청심사위원회는 김영란법 위반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진안군 공무원 2명이 낸 소청심사 청구에 대해 공직기강을 엄정하게 확립한다는 취지에서 징계 처분이 과하지 않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진안군 체육회 관계자들로부터 한 명당 5만 원어치의 식사를 제공받은 사실이 적발돼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집에 만든 간이 황토방에서 잠을 자던 노인 2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오늘 오전 8시쯤 임실군 청옥면에 있는 주택의 황토방에서 집주인 81살 A씨와 A씨의 조카 69살 B씨 등 2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황토방에서는 약숙을 태운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질식해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올 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하며 쌀쌀했지만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올라 전주와 익산이 20도 안팎까지 오르는 등 다시 이맘때 기온을 되찾았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6도에서 10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고 한낮에는 18도에서 20도 안팎까지 올라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당분간은 비 소식 없이 고기압의 영향으로 가끔 구름만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